방이 이렇게 삼각구도인 면도 있어요. 테라스 넓게 있네요. 여기서 고기도 꺼먹고 이불 빨래도 널고 애들 여름에 물놀이 하기 너무 좋죠. 테라스 하나 다 쓰는 거예요. 5개 수납장 팔아요. 거실, 방, 욕실, 주방, 오른쪽은 테라스로 이어지는 주방이고요. 테라스입니다. 아주 화사하고 이쁘네요. 중랑구 상봉동 현관으로 들어오면 왼쪽에 화장실, 욕실, 오른쪽에 방이 있고 복도식으로 들어가면 주방과 거실이 가로로 넓게 되어 있어요. 이 거실을 지나면 작은 방과 발코니, 큰 방이 있습니다. 옷방과 욕실, 화장실이 보이시죠?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중문 있습니다. 에어컨 빌트인입니다. 가스쿠터 아니라 인덕션이네요. 방입니다. 역시 천장에 에어컨 보이시죠? 빌트인입니다. 토에 피어도 꽃이고 깨깔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안녕하세요. 쓸모있는 주거복지수다 정큐입니다. 오늘은 SH에서 공고가 난 미리네 집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공고가 난 장기전세 주택2 미리네 집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런데 이번에 미리네 집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2입니다. 매입임대 주택은 주로 아파트 형태가 아니고요. 물론 아파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고요.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개인이든 사업자든 집을 지으면 공사가 그걸 매입해서 임대를 놓는다 라고 해서 매입임대 주택입니다. 이름이 미리 내 집이니까 장기전세 2처럼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살 수도 있는 걸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마지막 유의사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일 비싼 거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주택입니다. 50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까지 있어요. 2호선,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도보 3분입니다. 주변이 번화가예요.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엄청 많네요. 협의권 9입니다. 새 집이에요. 2025년 4월에만 하더라도 열심히 짓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완성됐네요.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15호를 모집합니다. 14호는 50제곱미터에서 68제곱미터예요. 꽤 넓게 나왔죠. 매입임대주택2의 특징입니다. A동 도면 일부입니다. 1호는 방 2개, 거실, 주방이 있어요. 세탁실 따로, 보일러실 따로 구분되어 있어서 공간 기능 높였죠. 이렇게 방을 한쪽으로 몰고 거실과 주방을 다른 쪽으로 두면 훨씬 넓게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2호는 방 3개고요. 현관에 짜투리 공간이 보여요. 3호입니다. 방 3개이고 주방 겸 거실이 있는데 주방과 식탁 공간이 더 넓게 뺐어요. 오, 좋네요. 다른 도면을 보시면 방이 이렇게 삼각구도인 면도 있어요. 테라스 넓게 있네요. 여기서 고기도 꺼먹고 이불 빨래도 널고 애들 여름에 물놀이 하기 너무 좋죠. 진짜 85제곱미터입니다. 테라스 하나 다 쓰는 거예요. 여기에 수납 원하신다면 5개 수납장 팔아요. 저희도 있는데요. 아주 요긴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물놀이 좋네요. 작은 정원을 꾸며도 좋겠어요. 방 3개, 주방 겸 거실,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가격은 제일 비싸죠. 거실, 방, 욕실, 주방, 오른쪽은 테라스로 이어지는 주방이고요. 테라스입니다. 아주 화사하고 이쁘네요. 중랑구 상봉동입니다. 7호선 상봉역에서 도보 5분입니다. 이번에 아주 여기 가까워요. 이렇게 여기서 가까우면 주로 번화가입니다. 족발집, 쌀국수집, 맥주집 등등 가까이에 아주 많아요. 50제곱미터에서 70제곱미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은 69제곱미터인데요. 좀 흐릿합니다. 여기가 현관이고요.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방 2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도 보이시죠? 주방, 거실 큰 방이네요. 화장실은 2개예요. 70제곱미터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면 왼쪽에 화장실, 욕실, 오른쪽에 방이 있고 복도식으로 들어가면 주방과 거실이 가로로 넓게 되어 있어요. 이 거실을 지나면 작은 방과 발코니, 큰 방이 있습니다. 옷방과 욕실, 화장실이 보이시죠? 보면은 작아 보이는데 집은 절대 작지 않아요. 외관입니다. 주차장 입구고 빨래방도 보입니다.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중문 있습니다. 저 중문 매우 좋아하는데요. 거실이에요. 에어컨 빌트인입니다. 보이시죠? 주방의 모습이에요. 가스쿠터 아니라 인덕션이네요. 방입니다. 역시 천장에 에어컨 보이시죠? 빌트인입니다. 욕실 화장실입니다. 역시나 화사하고 깨끗해요. 거주기간 최장 10년 가능하고 자녀가 있으면 14년 가능하십니다. 2024년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 하시면 그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선정 방법 안내입니다. 091 8월 29일 기준으로 첫째
첫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이란 분양권 안 되십니다. 분양권은 집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요.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시라면 아직 한 세대에 합치지 않으셨더라도 부부 모두 무주택 상태셔야 합니다.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라면 200% 이하이신 분들, 자산 3억 5,4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없습니다. 외제차 타도 시청이 가능하겠네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잖아요. 2023년 8월 30일 이후에 출생한 가구, 법정 한부모 가족, 2018년 8월 30일 이후에 혼인신고하신 분들,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하신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법정 한부모 가족 아니죠.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가족, 그리고 그냥 혼인가족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득기준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하면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이 소득은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신청할 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딱 체크하면 공사에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다 확인이 알아서 됩니다. 세전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사업을 하신다면 종소세 신고를 얼마나 하셨는지,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매입하셔서 임대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건 또 얼마인지 보시면 됩니다. 공적 이전 소득, 실업급여 얼마인지, 자녀가 있다면 양육수 등 얼마인지, 부모님이랑 같이 살 거라면 기초 노령연금까지 합치면 얼마인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내 소득을 파악해 두시고 제시된 금액보다 적으면 신청하시는 겁니다. 자산은 주택 용도가 아닌 부동산, 예적금, 주식, 채권, 해약 시점의 보험금 등을 다 합친 거고요. 여기엔 자동차 가입도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금액에서 갖고 있는 부채를 뺀 건데요. 여기서 부채, 카드론, 연체금 이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신청하시면 미리네 주택 가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선정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와 법정 한부모 가족, 2순위 미성년자가 있는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가 신청 가능하시고요. 4순위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5순위는 혼인신고한 가족입니다. 자녀가 중고등학생이신 분들이 되겠죠. 그런데 3순위까지는 선정이 될까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위별로 먼저 선정을 해요. 1순위, 2순위가 같을 땐 배점 높으신 분을 먼저 선정하죠. 배점표 보시겠습니다. 이 순서, 여기 앞에 있는 1, 2, 3, 4, 5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수급자는 3점, 미성년 자녀 수가 3인 이상이면 3점, 청약저축 24회 이상이면 3점,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3점입니다. 여기 연속의 개념은 서울시에서 마지막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까지의 기간이에요. 제가 서울시에서 태어나고 쭉 살아도 3점인데요. 중간에 경기도나 부산으로 이사 갔다가 2019년에 서울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똑같이 3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적이 있다,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다 해도 마지막에 서울로 전입신고하고 현재까지의 기간만 선정하는 겁니다. 신청하신 분의 장애인 등록 여부에 따라 65세 이상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지에 따라 각각 2점, 1점, 가점으로 드려요. 이렇게 배점표의 합이 높은 순으로 먼저 선정하고요. 점수가 같으면 배점표 번호 붙어있죠. 순서대로 높은 분을 먼저 선정합니다. 최종 동점자는 모두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모집 일정 안내드려요. 온라인 접수 9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9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17일 밤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18일 목요일은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19일은 오후 5시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9월 23일 화요일 오후 4시 홈페이지에서 발표하고요. 최종 당첨자 발표는 2026년 1월 7일 수요일 오후 4시 홈페이지와 AR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미리네 집! 이것 말고도 장기전세주택2가 있죠. 그래서 약간의 제도가 비슷한 게 있어요. 091 8월 29일 이후에 출세하시고 입주하신 이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를 했다
이 두 가지가 충족하면 장기전세 주택 2로 따로 신청하지 않고 이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유형이잖아요. 아파트 유형을 보여드렸긴 하지만 저것도 큰 단지가 있는 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런 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 비쌉니다. 장기전세 2인 아파트로 이사를 한다면 우선 매수 청구권도 부여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재계약 때 소득 자산 기준 적용 안 해도 됩니다. 돈 많이 벌고 자산도 많이 축적하라는 건데 근데 이거 우리 맘대로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번에 당첨이 돼서 들어가는 주택, 이 주택들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장기전세 주택 2인 아파트로 이사 가서 그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되는 겁니다. 보증금이 많으면 대출문이 있으십니다. 매입임대,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 모두 기금 대출 가능하십니다. 흔히 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말하는 건데요. 신혼신생아 전세자금 대출도 다 기금 대출입니다. 은행 가셔서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이렇게 5가지 은행에서 취급하고요. 수급자분들 신용 문제 없으시다면 당연히 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별로 DSR이나 DTI가 모두 다르니까요. 은행 모두 상담을 받으시는 게 여러분께 유리합니다. 또 은행 중에서도 담당자별로 또 다릅니다. 이왕이면 규모가 있는 곳으로 가시거나 본점 이런 데를 가시는 게 훨씬 더 담당자의 업무 숙련도도 높고 아는 것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출만으로도 1시간 넘는 이야기가 가능하지만 오늘은 짧게 핵심만 말씀드려요. 우리의 꿈은 주거 안정입니다. 내 집을 사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전세를 살더라도 내 돈 안 떼먹혀야 하고요. 월세를 살더라도 내 소득에서 월세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살더라도 우리 보증금, 월세 다 내면서 사는 거죠. 차별당할 수 없습니다. 차별하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생애주기에서 1인 가구일 때와 4인 가구일 때 그리고 다시 노인이 되면 2인 가구나 1인 가구가 되잖아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때에 맞는 적정한 주택, 적정한 가격, 쾌적한 주택이 우리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집을 사라고 하는 이 괴물 같은 시대에 집은 재산이라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약탈적인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 집은 안전해야 한다라는 꿈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이메일로도 상담 받고 있습니다. 쓸주다 메일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성년 전월수가 3인 이상이면 3점. 아직 멀었어. 청약